언니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올해는 언니들과 처음 인사하네요. 새해 복 한가득 받아서 건강하게 잘 계시겠죠? 3월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여차하면 쌀쌀한 기온이 들락날락해서 다들 감기와 정신건강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벌써 2026년이라니 세월 참 빠르죠. 언니들과 벌써 몇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는지 이제는 잘 세지 않게 되는데요. 작년에 저희 레주파가 20주년이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른의 레주파를 보여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 나름대로는 해보지 않았던 코너를 좀 기획해봤습니다. 이제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오면 많은 언니들이 몽글몽글해지겠죠. 그렇게 떠오르는 사랑. 정말 수많은 사랑의 형태들 중에 언니들이 아마 좋아하실 연애, 바로 그 연애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주차에서 자주 나오던 단골 주제긴 하지만 저 하래, 그리고 특별한 고정 게스트와 함께하는 새로운 버전의 연애 상담 프로그램 기대해주세요. 그래서 올해 2주차의 이름이 바로 사랑으로 퀴어줘요. 언니들의 사랑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퀴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2026년 3월 2주차 방송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사랑으로 키워줘요. 엘량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엘량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엘량장점의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1월, 2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엘량장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3월 2주차의 맞춤 주문 손님은 회사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진로에 관해 고민이 많아요. 평생 직장은 없다고들 하지만 다양한 일을 하는 게 적성에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애인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나중에 결혼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니는 직장은 결혼을 떠나서 제가 연애하는 것도 비밀로 하고 있어요. 청첩장 돌리는 동료들 보면 괜히 배알 꼴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직을 한다고 해도 지금 다니는 업계가 좁은 편이라 다 마주치기도 하고 소문도 빠르고 커밍아웃도 편하게 하고 나중에 결혼 소식도 알릴 수 있는 직업으로 바꾸고 싶기도 한데 어떤 직업이 있을지 아직 잘 몰라서 찾아보고 있어요. 나이가 적지는 않은데 지금 와서 또 직업을 바꾸는 게 맞는 걸까 싶기도 하고 고민이 많네요. 레주파 언니들은 회사에서 커밍아웃을 다들 하시나요? 한다면 어떤 직종인가요? 라고 회사원님께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사실 직업을 한 가지 직업으로 요즘은 계속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전부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직업 저런 직업 좀 옮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직장을 바꾸면서 뭔가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회사원님처럼 이렇게 업계가 좁다거나 해서 옮기나 마나한 그런 직종도 분명히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계속해서 하던 오던 가던 진로를 좀 바꾸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면서 이렇게 바꾸는 방법 저렇게 바꾸는 방법 많이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진짜 쉽게 얘기하면 그래도 좀 내가 어떻게 해도 좀 편하게 커밍아웃을 하고 이 직업에서 이 직장에서 좀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어디 가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으로는 뭐 전문직이 최고다라는 말도 있기는 한데요. 그 전문직이라는 게 정말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기술직이 낫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도 하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각자가 조금 더 편한 쪽으로 가는 것 같기는 하고요. 제가 요즘은 아니긴 한데 몇 년 전에 살아가는 이제 3, 40대 언니들과 인터뷰하는 코너를 좀 했었잖아요. 그때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회사에서 애초에 커밍아웃을 할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진짜 회사원님 말씀처럼 그동안 뭐 청첩장 다들 돌리고 비퀴어들은 청첩장 보내면서 뭐 그런 축의금도 다 받아가고 하는데 나는 그런 거 받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가야 되냐, 배알 꼴린다, 이런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커밍아웃을 권하지는 않는데요. 저도 직장에서는 그냥 직장인의 페르소나로 그냥 살고 제 현생에서 그 직장이 아닌 다른 저의 삶 속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직장은 그냥 나에게 돈을 주는 곳, 내가 그만큼 시간과 물론 여러 가지 정신도 좀 갈아야 되고 하는 곳도 많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투자를 하면 돈을, 이 자본주의 사회에 필요한 돈을 나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곳이라고 분리를 해서 좀 생각을 하기는 하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주변의 모든 직장인들이 또 회사에서 커밍아웃을 안 한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친구 커플 퀴어 결혼식을 갔었는데 그때 그 친구 둘 다의 직장 동료이라는 동료들을 같이 일하는 분들이 하객으로 와서 그런 축하하는 말도 해주시고 하는 거를 좀 봤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회사냐에 따라 그 회사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 그 구성원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 그런 대회사 커밍아웃 이것까지는 힘들어도 최소한 팀 사람들이나 뭐 이런 분들에게 좀 커밍아웃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하기는 하고요. 하지만 선택은 이제 본인의 몫이기는 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분리해서 살면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뭐 사실 비퀴어들 중에서도 연애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을 아무것도 일부러 안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거는 뭐 퀴어 비퀴어를 떠나서 그런 한국의 특히나 회사 뭐 외국은 잘 몰라서요. 회사 그런 커뮤니티에서 좀 왈가왈부하는 그런 인물들이 꼭 최소 한 명씩은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꼭 그 총량 보존 법칙처럼,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한다면 굳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뭐 상황이 괜찮고 혹시라도 뭐 이직을 했을 때 환경이 괜찮다면, 이 인간 환경들이 괜찮다면 좀 시도해 봄직하지 않나. 그러면 물론 정말로 쾌적하고 훨씬 더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직도 저는 좀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해요. 사실 내가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서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뭐 직장 자체의 스트레스는 아니더라도 나를 자꾸 숨겨야 된다라는 게 스트레스가 된다면 이 회사원님의 삶에는 꼭 맞지는 않는 직장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추측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회사원님의 선택과 그런 도전을 항상 지지하고 응원할 테니까요.
혹시라도 좋은 소식 있으시면 꼭 저희에게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원님의 신청곡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듣고 올게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사연 보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이 엘량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 그리고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 가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엘량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의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3월 2주차의 첫 번째 띵동입니다. 지난 5일 변희수재단의 법인 설립이 허가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가 겪는 차별의 악순환을 끊고 일상을 되찾기 위해 고 변희수 하사의 추모 활동을 지속하고 트랜스젠더를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설립된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에서 재작년인 2024년 5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법인 허가 서류를 제출 후 인권위의 정당한 이유 없는 지연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에 대한 인권위의 절차 지연이 위법하다는 승소 판결을 거쳐 1년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허가입니다. 한편 지난 6일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연구 결과 공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 발주하고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진행된 해당 연구에 대한 보고서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해 장병과 국민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인식조사부터 구체적인 정책 시나리오까지 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공동성명을 발표한 단체는 무지개 행동을 포함하여 디지털 정의 네트워크,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 시민연대,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로 총 7개 단체입니다. 7단체에서는 일전에 해당 연구 보고서에 대한 정보 공개를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을 상대로 청구한 바 있으나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이송하고 한국국방연구원은 해당 정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법령을 근거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성명에서는 이러한 비공개 처분에 대해 용기 있게 자신을 드러낸 고 변희수 하사의 외침에 대한 외면일 뿐만 아니라 폐쇄적인 행정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편견을 심화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체계적 실태 조사가 매우 드물다는 국내 실정을 고려할 때 국방부의 이러한 처사는 성소수자의 인권 향상과 차별 철폐를 가로막는 봉쇄이고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을 밝히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연구 결과를 즉각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트랜스 엑스포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달 21일 트랜스 엑스포 2026이 개최됩니다.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열리는 트랜스 엑스포에서는 다양한 퀴어 및 LI 창작자와 셀러들, 트랜스 인권단체, 시민단체 및 법률단체에서 참여하는 부스뿐만 아니라 토크와 강연, 공연 등이 함께 열린다고 합니다. 무지개행동에서 주관하고 무지개행동, 무지개교실, 성별 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 여행자, 커뮤니티,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 예방전선, 행성인 트랜스젠더 퀴어팀에서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3월 21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서울시 마포구 홍익로 2길 7, 2층에서 진행됩니다. 사전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SNS에서 트랜스 엑스포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띵동은 큐라이프 협동조합 소식입니다. 한국 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 KSCRC에서 2021년부터 진행해온 성소수자 나이듦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퀴어의 일상에 힘이 되고 퀴어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대안을 만들어가며 퀴어의 나이듦에 집중하는 큐라이프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큐라이프 협동조합은 느슨한 연결 속에서도 혼자서는 어려운 일들을 조합원들이 함께 협동하여 해결하고 성소수자와 LI 모두가 누구나 자신답게 존중받으며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실현해 나가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큐라이프 협동조합에서는 3월 28일 창립 총회를 앞두고 설립 동의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큐라이프 협동조합의 설립 동의자는 3월 28일 창립 총회 이전에 가입하는 조합원으로 큐라이프 협동조합 SNS 또는 블로그의 링크를 통하거나 조합 사무국으로 전화를 걸어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합 가입 방법이나 조합에 대한 출자금 및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큐라이프 협동조합 블로그 또는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2026년 3월 2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퀴어 라디오 엘량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할애의 2주차 방송 사랑으로 퀴어줘요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엘량장점. 너 이렇게 여자라면 다 좋은 거야? 왜 그렇게 대책 없이 연애하는 거야? 나도 한 3년 정도 된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도대체 내 이상형이 뭐지? 나는 지금 애인이랑 괜찮은 걸까? 연애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런저런 연애를 하면서도 또 생기는 것이 연애 고민 아닐까요? 이리 와서 경험 많은 언니랑 같이 얘기해 볼래요? 연애 숙녀 캠프. 네, 안녕하세요 언니들. 저희 2026년에 새로운 코너로 돌아온 할애입니다. 네, 저희 아마 방금 들으셨을 텐데 저희 코너 이름이 연애 숙녀 캠프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이 느껴지실 텐데 어쨌든 저희는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예정이고 사실 제가 이때까지 연애 관련 코너를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것은 제가 그렇게까지 자신이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뭐 나름 저도 그러면서 삶에서 이런저런 많은 연애를 겪어보기도 했고 특히나 이번에는 좀 더 저보다도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신 새로운 게스트분을 좀 모시고 할 예정이라서 고정 게스트분과 함께하는 연애 숙녀 캠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전문가로 제가 모셔본 고정 게스트분 누구신지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닉네임을 뭐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소아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좀 뵌 적이 몇 번 있죠, 레주파에서. 예, 그렇죠. 네, 언제 제일 최근에 나오셨을까요? 한 4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렇죠. 네, 4년 전에 제가 한번 게스트로 오셨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도 제가 활동하기 전부터도 먼저 게스트로 이 레주파에 나와주셨던 게스트 분이신데 올해는 이제 매달 2주차에 연애 숙녀 캠프 고정 게스트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소아님 4년 동안 뭐 하고 지내셨나요? 뭐 저는 항상 똑같은데요. 네, 운동하고 네. 요즘은 좀
제가 드라마에 좀 빠져 있어서 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라면 뭐 어떤 드라마 쪽을 좋아하시는지. 뭐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네. 그 태국 GL 드라마에 제가 조금 빠져 있어요. 정말 현실로도 그리고 미디어로도 연애를 아주 많이 접하고 계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태국 드라마가 저도 주변에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여서 이런저런 드라마를 소개는 받았지만 개인적인 취향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못 보고 있는데 안타깝네요. 네, 혹시라도 또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한번 찍어 먹어볼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나 싶어서 요즘 특히 빠져있는 태국 드라마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 드라마는 현재 방영이 시작된 지 1년 정도 된 드라마고요. 네. 네, 너튜브에서 쉽게 검색해서 보실 수 있으세요. 어스 더 시리즈인데 네. 그냥 영어로 US 네. 더 이렇게 치면 바로 검색어가 뜰 거예요. 음. 번역이 다 되어 있고 네. 주인공들이 너무 매력적이고 예쁜 사랑을 하는 네, 그런 드라마고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분들이 4월 11일에 이제 한국에 오십니다. 아. 그래서 드라마를 보시고 네. 이분들을 사랑하게 되셨다면 네. 팬미팅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아님은 가시나요? 예. 당연하죠. 가시면은 소아님도 어딘가에 한 자리 하고 계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소아님과 함께 어스를 즐겨주실 분이 또 계시다면 그리고 같이 또 이 행복을 되게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방금 얘기할 때. 맞습니다. 네, 제가 여쭤보자마자 바로 추천을 한다는 것은 어딜 가도 추천을 계속 하고 다니시지 않나. 싫어하지만 않으면 계속 하고 싶어요. 예. 그렇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저희는 아무래도 오늘 뭐 태국도 태국이지만 한국에 주로 계시는 저희 청취자 언니분들의 고민, 연애 고민을 좀 얘기하러 이 코너에서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연애 상담을 좀 해줄 예정인데 저도 연애 상담 코너는 처음이기도 하고 혹시 연애 상담을 좀 많이 해보셨나요? 글쎄요, 주변에서 네.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해요. 네, 연애 상담으로? 그러면은 주로 상담을 했을 때 잘 결과가 좀 좋은 편인가요? 본인들이 만족해 하니까 자꾸 다시 찾는 거 아닐까. 그런 재방문율이 좀 예, 맞아요. 맛집이에요. 높군요. 그렇다면 저희가 좀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혹시 뭐 연애 스스로 본인의 연애 경력 같은 거는 또 좀 어느 정도인지 그냥 대략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뭔가 뽐내실 수 있을 만한. 그래도 저희가 좀 경력을 보고 좀 믿고 봐야 되지 않나. 글쎄 연애를 쉬어본 적이 별로 없고. 예. 한때 네. 어렸을 때 네. 별명이 연쇄 사귐마였죠. 사귐마. 그렇지. 네, 그렇군요. 인생의 뭐 대부분을 이제 연쇄 사귐마로 이렇게 좀 사시면서 지금도 연애 중이신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연애는 보통 어느 정도 됐나요? 14년 차인가? 와, 제 주변에서는 가장 오래된 연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물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네, 14년이면 사실 좀 믿을 수 있지 않나. 그동안 많은 분들과 사귀었다가 지금 현재 연애는 마지막 연애겠죠, 아마? 예. 네네네. 맞습니다. 14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다는 거면 웬만한 경험은 많이 해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다회간의 연애 상담을 통해서 또 간접 경험도 많이 하셨을 것 같으니 저희가 좀 믿고 잘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제가 뭐 주변에 이제 연애 상담 같은 거를 많이 저도 안 들어본 건 아닌데 들을 때 조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저한테는 좀 제 방문율이 좀 떨어졌던 게 제 의뢰율이 좀 떨어졌던 게 저는 좀 뭐랄까 그 MBTI적으로 T적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소아님 MBTI를 일부라도 밝혀주실 수 있나요? 아니, 다 밝힐 수 있는데 예. 근데 저도 T인데 어떻게 되나요? 저 ESTJ고 ST군요.
원래 N인 줄 알았는데 네네. 어떤 친구가 너무 N이어가지고 예. 저 친구에 비하면 나 따위는 S가 맞겠다. 정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상대적 S 뭐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ST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NT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언니들은 이제 아셨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비슷한데 ENTP예요. 저는. 그래서 E랑 T는 저희가 좀 비슷해서 그걸 좀 참고해서 저희의 이런 상담을 좀 들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볼 거고 이제 소아님께서 해주시는 말 상담 얘기들 좀 저희도 귀 기울여 들어보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어때요? 저희 처음 상담을 이제 시작할 예정인데 좀 포부 같은 게 있으실까요? 포부? 그냥 가감없이 얘기를 좀 하겠어요. 네. 본인이 결국은 선택하는 거지만 네.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다 해주고 네. 상처받을까 봐 얘기하지 않고 네.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지인에게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네, 잘 모르는 언니들께는 얼마나 가감없이 얘기할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네, 저희 정말 ST스러운 소아님과 함께 첫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왜 자꾸 나랑 하려고 할까요? 산책이라든가 밥 먹기라든가 혼자 해도 되는 일들을 같이 하자고 강요해요. 어떻게든 저랑 붙어 있으려고 하는데 저는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또 제가 누군가랑 따로 노는 것도 싫어해요. 너무 답답하네요. 제가 신뢰를 주지 못해서 이러는 걸까요? 얼마 전에는 제가 회식이 있었어요. 회식도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해서 제대로 임하고 가고 싶었는데 A는 회식 그거 그냥 대충 하고 빨리 집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막상 내로남불로 자기가 나가노는 건 괜찮다고 해요. 제가 계속 맞춰줘야 하는 걸까요? 애인이 자기랑만 노는 걸 좋아해서 친구들도 못 만나다 보니 어디 물어볼 데도 없어서 레주파에 물어보네요. 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보내주신 사연자분이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여쭤봤을 때 연애 1년 차시고 현재 애인분과 동거 중이라고 하십니다. 네, 이런 사연을 들었을 때 보통 소아님은 어떻게 얘기를 좀 해주시고 싶으실까요? 이제 뭐 아주 가까운 뭐 친구일지 아니면 그냥 지인 정도일지에 따라서 네. 얘기하는 건 달라지겠지만 네네. 일단 아마 저와 같은 MBTI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가 네.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내로남불이에요. 극혐해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상담을 정말 많이 했어요.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좀 비슷한 상황이 많군요.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왜 나랑 안 놀아? 넌 나랑 노는 게 제일 즐겁지 않아? 다른 사람이랑 노는 게 더 즐거워?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셨나요? 근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사귀는 관계라는 게 네. 사실은 그 친구를 영원히 만날 수도 있지만 아니다 싶으면 갈라서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 1년 차예요. 네. 저는 1년 차 정도면 아직 충분히 맞춰 나갈 여지가 있다. 근데 여기서 뭐 계속 맞춰줘야 하는 걸까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네. 본인이 많이 양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뜻대로만 내가 움직인다. 그런 데에서 지금 불만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얘기를 이제 좀 안 한 것 같죠. 서로 이 불만에 대해서. 근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거든요. 무조건 얘기를 해야 되고 특히 연애 초창기에는 이제 싸울까 봐. 네. 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연애 초반에 많이 싸워야 되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그래야 이제 노후가 좀 편한 그런 느낌으로 저도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회피형들도 있고 사실. 네. 근데 특히 1년 차, 2년 차 이때 이제 제법 싸워야 돼요. 제법 싸워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네. 하지만 나도 너한테 맞춰갈 여지가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해서 나와 맞는 모양으로 그리고 나도 상대방이 원하는 모양으로 어느 정도 말랑말랑하게 가줘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고 계속 그냥 흐린 눈 해버리면 받아주고 이런 받아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상대방이 원치 않았는데도 본인이 양보해놓고서는 나만 좀 피해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좀 황당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그러라고 했어.
너가 맞춰주니까 난 했지. 100% 나옵니다. 너 그런 줄 내가 어떻게 알았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맞아요. 저는 약간 그 방금 얘기하셨던 거에서 이 상대방처럼 저도 애인이랑 막 붙어 있겠다고 하는 그런 타입은 아니긴 하지만 그건 있어요. 상대방이 저한테 맞춰준 경우들이 있었어요. 꽤. 근데 저는 맞춰주면 맞춰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잘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있지. 잘 맞는구나. 오 좋은데 잘 맞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다 맞춰준 거였어. 이러면은 진짜 대충격이거든요. 이때까지 그러면은 나만 좋았던 거야? 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나는 너한테 맞춰줄 기회가 없었던 거네도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뭐 미안한 감정을 떠나서 이거를 이때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나보고 그거를 이제 와서 너 이때까지 나 이래서 되게 힘들었고 너한테 맞춰주느라 힘들었어 이러면은 이제 환장을 노르신 거예요.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아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는 이제 연애할 때 아예 초반부터 얘기 안 하면 모른다. 나는 특히나 눈치 좋은 사람은 알 수도 있겠지만 나는 눈치가 없다. 맞아요. 네, 나는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다. 소아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눈치 없는 거. 그래서 얘기를 안 하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말 그대로만 해맑기만 하다.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니까 그것은 얘기를 안 하면 없는 일이다. 그냥 맞아. 아예 그렇게 못 박아버리고 시작을 좀 했더니 훨씬 낫긴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바로 바뀌진 않아도 좀 여러 번 이게 반복이 되면 아 진짜 모르네. 얘기 안 하면 진짜 모르네. 어차피 내 손에 내가 되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맞춰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맞춰주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색을 내셔야 되거든요. 나는 사실 이런데 너가 원하니까. 근데 이게 선순환이 돼야 돼. 내가 배려하고 내가 맞춰준다라는 걸 어필을 하고 상대방이 그걸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상대방도 언젠가 자기가 양보할 기회가 왔을 때 그러면 이번에는 너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렇게 그럼 나 또 그게 고맙고 또 맞춰주고 서로 맞춰주는 게 좋은 거지. 맞춰주다 못해 끝에 야 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러면 상대방이 나는 몰랐는데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저는 그때 고맙다라는 얘기도 되게 티내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이거를 그 눈치를 좀 못 채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상대방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걸 눈치를 못 채거나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건데 후자면은 헤어지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후자면 답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후자면 알면서도 그냥 나한테 다 맞춰줬으면 좋겠어 이러면은 이분이랑은 못 사귈 것 같고. 하리님 혹시 앞으로 우리 사연 할 때마다 저는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라고 근데 하실 건 있잖아요. 아까 그 1년 차 정도면은 좀 희망이 있다고 본다고 소아님이 얘기하셨을 때 속으로 1년 차면 차라리 빨리 헤어져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1년밖에 안 되는 솔직히 얘기하면 1년이면은 되게 풋풋하고 지금 신혼이잖아요. 사실은 되게 좋을 텐데 근데 이미 좀 지친 것 같아요. 이 사연자분은 이 정도면 안 돼요. 그래서 헤어지는 것으로. 아니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소아님 말을 듣다 보니까 그래도 좀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제 물론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내용이 이렇지 실제로는 또 어떤 게 더 있을지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나는 너무 이 상대방을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사연을 보내신 걸 수도 있고 아니 뭐 마음 정리를 하려고 보내신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잖아요. 뭐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보내셨을 수도 있으니까 좀 이런 제가 얘기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소아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있고 지금 하다 보니까 저희 둘이 달라요. 좀 상담하는 게. 그래서 그냥 취사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소아님도 지금 14년 차 연애인 현재 연애에서 초반에 많이 싸우셨나요? 말도 못해요. 그 정도예요? 말도 못. 제가 전화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진짜 벌써 진짜 10몇 년이 됐네요. 그 전에 진짜 새벽에 전화를 계속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이제 소아님이 그러셨는데 죄송한데 들을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 괜찮나요? 그때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이 온 거 아니겠어요? 맞아.
그래서 저는 그런 연애를 안 해봤으니까 이거 괜찮나 싶었는데 버티는 점점 연애? 네, 저는 계속 연애를 봤잖아요. 지나면서 이 커플이 정말로 안정적이다라는 거를 계속 봐왔고 지금은 저도 연애를 하고는 있지만 저는 소아님 커플 같이 그렇게 되게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종종 한단 말이에요. 제 애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되게 둘 좋아 보인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인고와 서로가 이제 다 맞춰가는 과정이 확실히 필요하겠구나라는 거를 저도 조금 확실히 느끼긴 했고 근데 뭐 또 이제 모르죠. 그거를 견디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을 좋아하냐. 맞아. 그게 진짜 중요하죠. 근데 나 이거 얘랑 이렇게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얘를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저는 그 사이에 저도 수많은 연애를 했잖아요. 네. 그때 좀 헤어졌던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저도 좀 맞춰보려고 했어요. 이렇게 싸울 때 싸우고 하면서. 근데 그때마다 들었던 게 싸우다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그만큼 안 좋아하네? 라는 거를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네,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맞아. 싸우는 게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는 게 싸움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이 사람을 그만큼 내가 좋아하는구나를 깨달을 수도 있고 근데 딱 싸우는 환경들이 왔을 때 싸우는 상황들이 왔을 때 뭐 물론 본인이 회피형이거나 하면은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스스로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떠나서 나는 이렇게까지 싸워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싸워서 이 사람이랑 연애를 지속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그만큼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맞는지도 조금 생각할 수 있고 근데 특히나 이게 연애 초인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연애 초가 진짜 그 좋아하는 마음이 그 풋풋하게 좀 타오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안 싸우면은 나중에 애매할 때 싸우면 쉽게 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애매한 타이밍이면 그래서 오히려 연애 초반에 많이 싸우고 헤어질 거면 빨리 헤어지고 아니면 죄송한데 혹시 헤어지는 쪽에 너무 힘이 실린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니면을 들어주세요.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싸우면서 서로를 좀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네, 그게 이후를 위해서도 더 좋다라는 거를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 애인분과 말씀을 나누실 때 네. 너가 이상해.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서로 각자 자기가 살아온 시간이 되게 다르잖아요. 네네. 나는 이게 맞다고 하고 살았고 상대방은 그쵸. 그게 맞다고 하고 살았을 거예요. 몇십 년을 그렇게 살고 만났을 텐데. 뭐 잘 맞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잘 맞아도 100% 같을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이고 지금 이렇게 지내보니 이런 부분이 좀 나는 힘이 들어. 그래서 너가 이 정도까지는 양해를 했으면 좋겠어. 뭐 나는 사회생활을 해야 하고 이런 것도 이런 거라고 생각해. 근데 만약에 대화가 되지 않는다. 네. 상대방이 헤어지세요. 그렇죠. 그런 여지가 없어요. 대화가 맞아요.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도 지속적으로 똑같은 고통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노예로 살 거 아니면 헤어지셔야 돼요. 예, 노예는 밥이라도 얻어먹지. 그러면은 아까 궁금했던 게 그 좀 내가 맞춰주면서 생색내는 거, 티내는 거 그거를 좀 잘할 수 있는 잘못했다가는 되게 얄밉게 티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잘 티내고 잘 생색낼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뭐 티를 얼마나 낼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저는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아. 그냥 상대방이 알게끔 해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가 만나자고 했어. 네네. 근데 애인이 오늘 나랑 놀고 싶어 해. 그러면 그냥 숨길 수도 있겠죠. 네. 숨기고 이 친구랑 놀 수도 있겠지만 네. 나 오늘 누구누구가 만나자고 했는데 난 너랑 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럼 대신 어떤 날에 다음 날에 이 친구를 만날게. 오늘은 너랑 시간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내가 그걸 조율했다는 걸 알리는 거지. 한 번 정도. 근데 만약에 뭐 이제 상대방이 어쩌라고 그럼 헤어지나요? 헤어지나요 그러면? 그리고 며칠 뒤 그날도 나 너랑 놀래. 그럼 헤어지나요? 아유 왜 자꾸 몰아가세요? 그러면요. 응? 네, 그러면요. 그럼 헤어지세요. 안 되겠다 네. 이거. 네. 원래는 무슨 얘기 하시려고 했어요?
아니 근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한 1년 차까지는 애인이 약간 이런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네.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눈치가 너무 보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눈치를 보니까 전화가 그냥 왔을 뿐인데 변명을 하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오늘 늦게까지 놀아도 된다 그랬잖아 이랬는데 막 너무 늦게까지 놀아가지고 혼나고 5시, 6시까지 놀아가지고 선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죠? 아니 선 말 안 해줬잖아. 맞아. 얘기는 해줘야 돼요. 얘기는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네. 지금은 전혀 안 그렇잖아요. 네. 저는 1년 차 정도까지는 이렇게 계속 붙어 있고 싶고 뭐 이럴 수 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영원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맞춰줄 수도 있다. 맞춰줄 수도 있지만 꼭 티를 내라. 티를 내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끌고 가야 되는데 너무 급진적으로 막 하루 이틀 사이에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자, 1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나는 나누겠어.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그런 계획으로 움직이시면 안 되고. 좀 차근차근. 그리고 얘기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성향인 것 같지는 않은데 상대방이 이제 못 나가게 하고 묶어놓고 싶어 한다. 그러면 본인도 그거를 즐기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봐야죠. 맞아요. 실제로 그게 잘 맞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있죠. 둘만 알콩달콩. 네, 그죠. 근데 또 대부분은 아닌 경우들도 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 애인분이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그게 좀 불안해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같이 만나러 좀 다니고 물론 애인이 싫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같이 보는 시간을 짧게나마 조금씩이라도 늘려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걔랑 만난다고 하면서 그냥 갔다 와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불안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당연히 그런 게 이제 효능을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어디까지인지 사실 저희는 모르잖아요. 예를 그죠. 들어서 자꾸 번개를 하고 싶어해. 이 사연자가. 새로운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어해. 맞아. 그러면 애인은 싫을 수 있잖아. 그건 맞아. 당연히. 그건 좀 다른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미 뭐 1년보다 훨씬 더 된 나의 오랜 지인을 만나는데도 이런 게 발동을 하는지 맞아. 아니면 새로 사귄 친구들은 싫어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반응을 확인을 달리 해보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애인분이 왜 그러는지를 좀 맞아. 파악해보는 것도 그게 진짜 얘기해보고 싸워봐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네. 근데 그걸 모르면은 무작정 얘가 싫어한다고? 라고 그냥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거야? 라고 혼자서만 생각하는 건 확실히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뭐 다른 분들도 좀 공감하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은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제 많은 사연들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뭐 사연을 보내주신 언니분께 뭐 한마디 정도 딱 남겨주신다면 소아님 뭐라고 해주시고 싶으세요? 하는 데까지 하시고 아니면 많은 겁니다. 약간 명언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그쵸. 하는 데까지 일단은 해보시고 그 기준도 이제 사연자님의 기준으로 맞추시는 게 맞다고 보니까 저도 화이팅 해보시고 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향이든. 네, 그렇다면 저희 뭐 다른 언니분들께서 나도 사연 하나 보내고 싶은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레주파 SNS나 레주파 다음 카페로 오셔서 그 사연 신청 링크를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SNS 프로필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은 사연을 신청하실 수 있는 폼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유롭게 사연 신청해 주시면 매달 2주차에 제가 소아님과 함께 그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상담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번 첫 번째 3월의 연애 숙녀 캠프는 여기까지 하고요. 끝나기 전에 오늘 고생해주신 소아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 하나 들으면서 끝내볼까요? 에미보니의 에미보니가 그 태국 드라마 그분들이죠? 맞습니다. 네. 에미 배우와 보니 배우의 Fall for You 신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소아님께서 좋아하시는 에미 보니의 Fall for You, 네, 에미 보니의 Fall for You 들으면서 저희 마지막 인사 남길게요. 언니들 행복합시다.
벌써 방송이 마칠 시간이네요. 이제 조금씩 따뜻해진다고는 하지만 4월이 되기 전까지는 방심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언니들? 우리 건강하게 다음 달 4월 2주차에서 다시 만나요. 언니들의 연애 고민들도 사소한 것들부터 진지한 고민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3주차 방송에서는 2026년의 새로운 목소리가 본격 등장하죠. 2월 말 방송에서 아마 만나 뵈셨겠죠. 홍초님이 진행하는 귀여운 사람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 재미있는 6세계의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는 채널 EQTV의 호스트 루나입니다. 묘하고 신기한 이야기 들으러 가보실까요? 원래 지구란 이런 곳인가요? 너무 머리 아픈 곳이에요. 네? 제가 외계인이라고요? 아니, 저에겐 당신이 외계인이라고요. 지구에 불시착한 소녀의 생존 이야기. 외계인은 아니라만 시즌 2. 너 그 소문 들었어? 이쪽 업소에서 누가 공개 고백했다는 얘기. 알지. 게다가 그 커플 사귄 지 한 달 만도 통과했다며? 그리고 그 윗집에 사는 여자랑 바람났다던데? 근데 그 소문 사실 맞을까? 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 기억 가십. 어디에나 있을 듯한 묘한 이야기를 가지고 언니들이 찾아옵니다. 매월 2주차 EQTV에서 만나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사랑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언니들, 이런저런 사랑을 하면서 성장해온 언니들 많이 계시죠? 언니들의 사랑에 대한 고민들 같이 나누어 볼래요? 너 이렇게 여자라면 다 좋은 거야? 왜 그렇게 대책 없이 연애하는 거야? 나도 한 3년 정도 된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도대체 내 이상형이 뭐지? 나 지금 애인이랑 괜찮은 걸까? 연애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런저런 연애를 하면서도 또 생기는 것이 연애 고민 아닐까요? 이리 와서 경험 많은 언니랑 같이 얘기해 볼래요? 연애 숙녀 캠프. (2026년) 2주차 언니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매달 2주차마다 사랑으로 퀴어줘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말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레즈였다. 연애의 마지막은 결혼이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요. 뒤늦게 깨닫고 갑자기 무지개 사춘기가 온 언니들. 누가 봐도 부부처럼 사랑하고 싸우는데 나라만 아직 눈치채지 못한 커플들. 조금은 서툴러도 조금은 느려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귀여우니까요. 아니, 퀴어우니까요. 늦가기 레즈부터 신혼 퀴어 부부들까지
현실을 살아내는 귀여운 우리들의 이야기. 매달 3주차 귀여운 사람들에서 만나요. 영감을 채우는 스크린 속 이야기 한 편과 내일을 지키는 경제 상식의 힘,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두 가지 시선을 한 번에 전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예술적 통찰부터 명쾌한 자산관리 비결까지 균형 잡힌 일상을 위해 달려가 보실까요? 언니들의 감수성과 계좌를 동시에 키우는 시간, 매월 4주차 키어 S에서 만나요.